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 올해 실전 모의고사이면서 개인 지도 반을 이제 올해는 2월, 6월, 9월 이렇게 이제 3번 연속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첫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강의씩 들으셔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저를 9번 만나시는 그런 클래스인데 아마 저를 9번 정도 만나시면 1년이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9번 저를 만나시는 거면 되게 많이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주 저를 이제 일단 당분간 만날 텐데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업되실 겁니다. 진짜 많이 달라지실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2월 반에 그 중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공부가 된 수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해 드리면서 왜 갈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을 딱 잡고 나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좀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는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어서요. 뭐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걸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하죠? 막 걱정을 하는데 공부가 다 돼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시험 보셔서 빨리 합격하시면 되고요. 안 돼 있으니까는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가이드 해드리는 거를 못 따라오는 거는 그건 선생님들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죠.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오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공부 향상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오게 해드려야 되는 거는 제 몫이고 그걸 선생님들이 뭐 어떡하죠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 꼭 붙어야지. 아니면 이제 공부 형태에 따라서는 내년에 붙는 게 목표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나는 꼭 붙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수인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확실한 거는 2월에 저랑 3번을 이렇게 시험 가지고 만나시면은 정말 선생님들의 그런 갈팡질팡 하던 그런 방향들이 완전히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갑자기 막 엄청 막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훅 이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확 갑자기 건너뛰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기간을 당겨서 이렇게 알차게 탁 나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현실적인 어떤 방향, 현실적인 자신감 이런 거를 2월반을 통해서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정말 이제 원하는 진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2월에 아직 마음 못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모로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 요 반은 이제 3개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따로따로 개설을 했다가 올해는 이제 패키지로 아예 그냥 쫙 구성을 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개인 지도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랑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실전 모고를 봐요. 실전 모고를 보는데 요게 9월쯤 돼서는 실전 모고를 제대로 보실 수 있겠지만 2월에는 진짜 실전 모고반이 아니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시험을 보면서 스스로도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아실 필요도 있고 저랑 얘기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어야 저랑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의 말을 저는 액면 그대로 믿진 않아요. 어떤 분은 전 공부 많이 됐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저 하나도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쓰신 답안과 문제를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봐야 제가 선생님들의 상황이 딱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딱 측정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시험 못 본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해설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좀 참조하셔서 쓰시면 돼요. 대신에 저랑 1대1로 오랜 시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안지만 보고 그냥 막 기계적으로 채점을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제가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문장 쓰는 거하고 문제 이해하는 거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자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마다. 근데
아무리 공부가 안 돼 있어도 그게 드러나요, 답안지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그냥 답안지만 기계적으로 얼굴 안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얼굴 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나 공부 방향이나 공부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공부가 됐든 안 됐든 선생님들 상황에서 하시면 돼요. 공부가 된 분들은 진짜 실전 모고처럼 보시면 되고요. 공부가 덜 된 분들은 그냥 자료 보면서 이렇게 오픈북 형태로 시험 보셔도 되고, 그조차도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해설 강의와 해설 자료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답을 써서 저를 만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2월반의 특징은 뭐냐면, 뭐 2월반 여기는 뭐 완전히 뭐 작년에 커트라인에 걸려서 떨어졌거나 체불합들만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체불합생들 오시면 얻는 게 있지만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저랑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전 모고는 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개인 지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활용하는 건 전혀 다르니까 쫄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회차 시험 봤는데, 선생님들 이미 이제 직강에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제가 난이도가 낮았어요 이러면은 좀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회차는 좀 난이도 낮게 나갔어요.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난이도는 막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난이도 높을 때는 너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요. 중으로 맞출 때도 있을 건데, 요거는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보는 시험 치고는 난이도가 매우 낮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려운데,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쉽게 풀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이 정도를 쉽게 풀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강의 듣고 해설 자료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 그래서 2월 반은 이제 총 3번이지만은 이 2월 반은 연강 공부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그런 반이에요. 우리가 연강 공부를 지금 출발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2월에 딱 하는 거예요. 1월은 이제 너무 처음이고 해서 2월에 요거를 잘 잡고 나가야 봄까지 또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2월 반의 특징은 연강 공부를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또 뭐 서답식 문제나 뭐 이런 공부도 다 하지만은 이제 공부 계획이라든지 방향 설정 이런 게 중요하고, 저랑 공부하시면 또 제가 선생님들의 입장에 맞게 숙제를 좀 많이 내잖아요. 숙제를 좀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막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저랑 얘기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일과나 뭐 이런 것들도 저랑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생활 패턴이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저랑 같이 점검해가면서 3주 동안 트레이닝을 하게 되기, 3주면 길잖아요. 사람 패턴이 3주면 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3주 동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협업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주 동안 많이 바뀔 거예요. 작년에 어떤 분들은 3주 중에 막 알아누운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제가 숙제 많이 내고 이러고 알아누운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봐가면서 하죠. 제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내향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숙제를 엄청 많이 내면은 막 그거 부담돼서 또 공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격려도 해드리는데 대부분은 하드 트레이닝을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취향이나 성향을 봐서 좀 조절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막 알아눕고 이러기도 하는데 과제를 많이 내니까 다 하려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과제도 하고 그다음에 과제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래 하시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효율화된 공부 방법 말고 앉아서 시간 보내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 기본서만 계속 읽고 계시는데 물어보면 기본서 읽으면서 조는 거예요. 왜 조냐 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조는 거거든요. 딴 생각하고. 영어는 딴 데 가 있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열의만 가지고 앉아서 뭐 도 닦듯이 기본서 경전 읽듯이 기본서를 그렇게 읽고 졸면서 읽고, 그래 나 8시간 앉아 있었다. 그런데 8시간 앉아 있었으나 제가 봤을 때는 한 5시간은 졸고 3시간만 공부한 건데, 그럴 바에는 5시간 놀고 3시간만 공부한 게 차라리 나은데 대체로 도 닦듯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8시간 앉아있으면 본전을 뽑아야지. 쫙 집중해가지고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 머리를 막 괴롭혀 가면서 메타인지 해가면서 쫙 공부를 진짜 집중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똘똘하게 해야지. 막 진짜 물고기 잡아오면은 팍팍팍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다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이래 앉아가지고 도 닦듯이 책이나 넘기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공부량이 그러면 되게 적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가 과제 내드리고 막 이런 기간을 통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시게 되는 게 저의 목표고, 많은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효율은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지도반까지 오시는 선생님들은 다 열성이 있고 마음이 준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요 여세를 몰아서 공부를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저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많이 돼 있고, 이때 실전 모고를 풀 때는 좀 풀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잘은 못 풀어요.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학원이나 이런데 5월, 6월에 아직 실전 모고 안 풀어요. 실전 모고 안 풀고 진도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아직까지 유아교육 과정도 안 끝났어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아임용 이 학원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수험생들을 재우는 수험생들이 다 같이 잠자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험 기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쫙 깨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막 원양어선 같은 데 보면 막 천적이 따라오는 물고기들이 막 살아서 팍팍팍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우린 실전 보고 푸는데 많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셨으면 이제 이때는 이미 매일 실전 보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잘 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9월에 비해서는 아직 못 푸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하고는 2월하고는 다를 거예요. 6월 되면 좀 풀 수 있는데 이때는 공부량을 확 늘리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6월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6, 7, 8월을 잘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당락이 결정돼요. 크게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량을 완전 증폭시키는 거가 목표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대체로 요 2월에 한번 해보셨으면은 6월에 공부량이 많이 늘 거예요. 진짜 이때는 알아누울지도 몰라. 엄청 공부를 할 거예요. 하루 알아누워도 제가 부과하는 공부량을 달성하면서 방법을 바꾸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 혼자는 못해. 선생님들 혼자는 자기 한계를 이렇게밖에 못 벗어나는데 이렇게 확 업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때는 시기별로 본다면.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부량을 2배 이상인데 2배는 작게 잡은 거고, 막 사람에 따라서는 3배, 5배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욕심 있는 분들은 엄청 늘리고, 그리고 공부를 이 각도로 했다면 완전히 다른 각도로 공부하게 돼요. 논술 쓰고 교육과정 A, B 쓴 거 보면은 N수생 선생님들 막 시험 거의 컷에 걸려서 떨어지거나 체불합도 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답안지 보면은 허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딱딱 짚어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걸 고치거든요. 이제 그런 반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공부량,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문제점을 이제 찝어낼 수 있어요. 훨씬 더. 2월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밀착 생활 관리는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도 이제 제가 내드리는데, 이때쯤 되면 성적표를 이렇게 작년에는 내기도 했어요. 요거 제가 이름은 자른 거예요. 선생님 이름은 자른 거고.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개인별로 저한테 이런 점수표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개인 지도반이 아니라도 저한테 이런 거 이렇게 받은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첨삭 받으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과목별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내드리는 거예요. 통계도 내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좀 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논술도 이제 논술의 영역별로 어떻게 맞췄는지, 자, 나한테 어떤 게 좀 약한지, 논술 공부 방법도 제가 물론 다 알려드리고, 이것만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교육과정도 이제 문항별로 문항 분석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득점도 이렇게 좀 보고 해서 요런 표도 드리고.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은 이것만 써드리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또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2월 달에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 답안지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답안지를 봐서 필요하면은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시스템에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봐서 선생님들 답안지를 봐서 이제 2월에는 뭐 이런 이제 채점이나 이런 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6월쯤 되면 이제 채점을 하나하나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몇 점인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그런 거를 좀 받아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6월에는 이제 하게 될 거고요. 9월에는 이제 이때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저랑 공부하시면 이제는 시험 앞두고 정말 세부적인 PT죠. 이때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를 염두에 둔 세부적인 PT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 연팩에서는 시험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시험 이때 이제 마지막에 9월 뭐 이때부터 우리 모고 한 20번 보거든요. 엄청 많이 맨날 실전 모고 보고 막 이제 이때는 거의 선생님들이 막 장난 아닐 거예요. 실력 향상이 많이 됐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하고 다 점검하시고 시험장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주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쫙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2달. 자, 마지막 2달. 사실은 이제 여기 6월, 6, 7, 8월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크게 당락이 결정되죠. 근데, 이제 그 합격할 분들 중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생겨요. 그거는,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마지막 주,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컨디션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당락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마지막까지 진짜 당락이 다 결정되니까 요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밀착 생활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역시 이제 뭐 선생님들 채점해드리고 답안지 분석하고 과제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마지막 손질이에요, 이때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개인 지도반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제 시험을 선생님들께서 보셨는데, 요거는, 직강 선생님들은 학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월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공부가 진짜 안 된 상황에서 용감하게 공부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월에 실전 보고 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지금 이제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쌤들께서 지금 2월에 직강 신청해놓고 해놓고 안 온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신다고 인강으로 이제 먼저 한번 강의 듣고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마지막 주쯤 한번 올까요?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께는 당분간은 아마 인강하고 똑같이 아마 복습 2배수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계속 이게 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 당분간 지금 용감한 선생님들께 특혜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의 듣고 요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또 가서 2번 들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강 신청은 했으나 덜덜덜 떨고 계신 선생님들 인강으로 하시고 나중에 한번 오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여기 직강에서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똑같이 드리는데 오픈북으로 보셔도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2월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정말 그런 선생님들은 용감한 선생님들, 2월에 실전 보고 본다 이런 분들은 용감한 선생님들이시니까 공부가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 뭐 별로 안 용감할 수도 있겠지만 초수인데 2월에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발전을 훨씬 앞당겨 드릴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더욱 그 용기를 제가 높이 사면서 더 열심히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2시 반부터 이제 실전 모고 해설 강의를 하고요. 개인별로 약속은 선생님들한테 맞게 할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시험 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제 좀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저한테 주시고 당일날 개인지도 받는 것도 되게 좋아요. 괜히 막 답안지 너무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바로 저 주시고 당일날 개인지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랑 약속해가지고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직접 저 만나서 개인지도 받으시면 되고 집이 멀고 이런 선생님들은 줌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봤을 때는
직접이든 줌이든 크게 질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줌도 막 엄청 붙잡고 하기 때문에 줌도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직강 선생님들도 저는 줌이 더 편해요. 이러면 직강에 와서 시험만 보시고 또 개인 지도는 줌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지도반에서 특별히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났어요. 아니 제가 뭐 차별을 둔 건 아니었는데 뭐 개인 지도반 아닌 데는 문제를 좀 퀄리티를 낮추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개인 지도반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백제 이런 거 시험 임박해서 제가 또 반을 많이 개설하는데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마지막 실전 보고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개인 지도 받으신 선생님들이 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거를 생각하면 여기서 아마 효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적중했고요. 자, 저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인 지도로 만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줌에서 유튜브에서 이미 다 OT에서 올렸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시고 제 해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답안지 보내시면 1대1로 개인 지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강으로도 이미 해설 강의를 다 올릴 거기 때문에 해설 강의 또 복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 첨삭해드린 건데 요거 이제 합격생 첨삭 답안지를 갖고 왔어요. 합격생 분께서 써도 된다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때 가을이고 합격생이고 N수생이고 작년 가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답이 거의 뭐 많이 완성이 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허점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엄청 많았어요. 문제지도 이제 보여드려야 선생님들께서 아실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되게 많았고 이 답안지에서만도 나온 문제들이 꽤 돼요. 꽤. 자, 뭐 이것도 나왔잖아요. 구성주의. 이것도 거의 같은 형태로 구성주의 교사 환경 요거 나왔잖아요. 그 문제의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답은 구성주의 쓰는 거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키워드 줄거 드렸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쓴 거죠. 이 선생님이 쓴 답안지 봤을 때는 빨간 게 키워드잖아요. 근데 여기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성숙주의 답인데 키워드 여기 딱딱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건 되게 잘한 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점이죠. 이런 문제는. 이런 답은 만점인 건데 제가 이제 여기 해놓은 거, 요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키워드가 여기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여기는 키워드가 제대로 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 여기 뭐 자연과 뭐 이런데 생태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분은 굉장히 잘했는데 디테일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의식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분은 이제 논술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잘했는데도 논술도 조금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답식 답인데 쓰는 습관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답을 쓰는데 항상 빼먹는 게 여기 원인과 결과 관계. 요걸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설명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써드린 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쓰기만 하면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줌이든 어디서든 간에 계속 얘기하면서 문제하고 여기 답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께는 제가 답안지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줌에서는 시험을 봤잖아요. 이 선생님이. 시험을 봤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고 이걸 고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논리적 답이 필요해요. 원인과 결과나 이유를 쓰세요. 설명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는데 시험을 보고 저랑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찝어주면 그때는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들어갔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서술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다 알아듣습니다.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때는 6월, 우리로 치면 한 6월 반 마지막 회차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6월 반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저랑 잘 되죠. 더구나 N수생이고 거의 다 맞추는 분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찝어주면은 많이 고쳐져요. 그래서 감점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사실. 자, 요렇게 됐었고.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썼는데 여기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보편적 학습 설계를 알았는데 UDL 이걸 알 정도인데 딱 썼는데 해설은 이 설명은 잘못 쓴 거예요. 키워드가 빠져버린 거야. 키워드가 없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맞는데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뭘 썼는데 이분이 모르진 않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는데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이거는 문제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모르진 않아. 이 총체적 접근법도 썼고 이 뒤에도 맞는데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었어. 이게 총체적 접근법 설명 맞잖아요. 맞는데 이걸 물은 게 아니었는데 문제 파악을 잘못하고 점수 날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총체적 접근법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잘못 쓴 거예요. 문제하고 빗나가게. 자, 이런 걸 이제 한 6월쯤 되면 이런 걸 골라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의문인식은 맞았는데 이것도 적중 아니에요. 이것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음소 대치도 맞지만 이 경우에는 자음 대치가 더 맞는 답이라는 거죠. 자음 모음이 다 음소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자음 대치만 많이 나왔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음소 대치도 맞지만 이게 더 맞는 답이다.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거예요. 얘기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해드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요 경우에는 맞지만 지금 거는 맞지만 이유 설명 없이 쓰다 보면 키워드가 빠질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거죠. 여기도 발산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썼잖아요. 왜 발산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써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건 안 쓰고 그냥 발산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요것만 썼잖아요. 여기는 뭐 특별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 문제는 키워드가 빠져서 감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면 키워드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제가 지금 여기다 얘기해 준 것들을 다 캐치를 했어요. 캐치하고 숙제도 너무 성실하게 잘한 거예요. 숙제도 산더미처럼 냈거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숙제한 거 과제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과제 검사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하거든요. 근데 과제도 너무 잘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향상된 케이스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인천하고 뭐 이런 서울 뭐 이런데 커트라인이 너무 워낙 높았잖아요. 86.33 뭐 서울이 뭐 인천도 86점 이랬는데 서울도 86점으로 떨어진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인천도 뭐 85점, 84점 그런 식으로 떨어진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저랑 공부해서 그대로 나온 문제 몇 문제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 그런 거 맞춘 경우에는 붙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점수가 아예 모자라면 뭐 적중을 하건 말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보드라인에 걸려 있을 때는 풀어본 문제 나온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이제 당락을 가르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그래서 공부가 덜 된 분들은 쫙 빨리 가야 되니까 저랑 밀착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공부가 이제 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락을 많이 갈라요, 사실. 그래서 저랑도 이제 통화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같이 막 울고 웃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요새도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붙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 선생님 답안지를 보면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거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분은 너무 잘 소화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총평 이렇게 해드리고, 자, 그래서 논술도 이렇게 과제를 내드렸죠.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맞는 과제를 뭐 일부러 내드리려고 내드리는 게 아니고 보이니까. 제가 선생님들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헛고생 이렇게 의미 없는 땅파기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뭐 괴롭히려고 뭐 의무적으로 숙제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숙제 안 낼 수도 있어요. 진짜 잘하시고 알아서 스스로 정말 잘한다. 그럼 그거만 확인시켜주고 안 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분도 이분은 이제 본인 논술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논술 점수 잘 나온 분이었는데 제가 볼 땐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술 기초반 완강 다시 하라고 했어요. 아니 이분은 뭐 계속
컷에 걸려서 떨어지거나 이런 선생님인데 논술 기초반을 듣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가 6월 말, 7월 말 뭐 그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시점에 1월 달에 강의한 논술 기초반 다시 들으라 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논술 기초반 다시 듣고 거기 실전 모고 풀고 뭐 이런 거 제가 숙제로 냈는데 이걸 다 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실력하고 제가 보는 문제점은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막 열심히 해도 사상 누가 기초가 없으면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잘 쓰지만 허점이 이렇게 펑펑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초반 다시 수강하라 했고, 자, 뭐, 실전 모고는 50분 내에 보시라. 잘하는 분이니까 50분 내에 보고, 스스로 실전처럼 작성하고, 스스로 첨삭을 해보고, 빨강, 파랑 볼펜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모범 답안과 선생님 답안을 대조해봐라. 첨삭을 빨강, 파랑으로 스스로 첨삭하라고 그랬어요. 강의 들으면서 모범 답안 보면서 스스로 첨삭을 해봐라.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스스로 첨삭을 해보고 모범 답안하고 진짜 비교해보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안 해보는 거하고. 여기서 많이 허점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저랑 또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도 닦고 있으면은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아는 거는 계속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감점되는 건 계속 감점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맞게 숙제 이렇게 내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문제가 보이니까 스스로 그래서 많이 찾았어요. 엄청 고쳐졌어요, 논술이. 그리고 자가 첨삭을 염두에 두고 50분 내로 또 다시 시험 보고 또 다시 첨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거 제출하라고 몇 번 해가지고 모범 답안하고 대조해서 문제도 제가 어떤 걸 하고 그걸 몇 번 해보는지 이런 것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가 첨삭해보고 다시 풀고 자가 첨삭해보고 다시 풀고 그런 과제를 낸 적도 있는데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의 답안을 잘 완성하고 나중에 이제 많은 모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이분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교육과정도 제가 여기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이분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답안도 정확하게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안은 잘 써요. 잘 쓰는데 100%를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문제마다 봤을 때는 잘 쓰는데 20, 30%가 비는 거예요. 보통 N수생들의 문제점은 다 그래요. 그런데 채점하는 사람은 항상 감점을 해야 될 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점짜리 문제인데 채점자가 읽어봤을 때는 이분은 1.5점쯤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걸 본인이 채점할 땐 2점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합격 보드라인에 걸려 있는 분들은 요 점수 갖고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랬어요. 답안지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완벽한 완성품 답안지를 만들려고 해야지 대략적으로 서술한 답안지는 감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를 지금 읽었고 선생님이 풀고 답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다. 바로 이거다. 제가 찍어주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게 고쳐지거든요. 근데 알아도 못 고쳐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숙제로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서술 답안도 여기 전문성 있게 잘 쓰고 있지만 이분은 서술 답안도 전공용어 있게 굉장히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답 쓰기에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아는데 틀리는 것도 있고 아는데 유사답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 문제를 다시 물어보면 아는데 답은 틀리게 쓰고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제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개선한 케이스예요, 이 선생님은. 그리고 과제, 교육과정 과제도 이렇게 냈어요. 그때 이제 뭐 빨간색으로도 해놓고 이게 이제 뭐부터 1, 2가 이제 우선순위.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못하면 1번부터 하고 그다음에 2번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호 달아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은 진짜 잘하는 분인데도 암기장이 완벽하게 달달 외우기가 안 된 거죠. 암기가 충분히 됐는데도 저게 안 돼 있어서 키워드가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달달 외우라고 한 것이고
이제 제가 정해드렸죠. 공개모고 1, 2, 3회차를 실전처럼 50분씩, 회차당 50분, 교육과정 A 50분, 교육과정 B 50분씩 봐라.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첨삭.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보기. 또 첨삭해갖고 요거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두 번 시험 보고 첨삭한 거, 스스로 빨강 파랑으로 첨삭한 거, 그거를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요렇게 다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암기장 완전 달달 외우기. 암기장을 제가 구술 시험 보고 이러진 않는데, 암기장을 얼마나 달달 외웠는지가 다음 회차 시험에 딱 보여요. 만약에 덜 외웠으면 벌써 답안지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제가 첨삭해드린 사례고,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때 공부 계획 정리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공부 계획을 좀 이제 세우셔야 되겠죠. 저랑 같이. 이때 이제, 연간 계획인데 이때가 이제 7월 뭐 이때 됐기 때문에 8, 9, 10월 공부를 계획한 게 이때는 연간이죠. 지금은 이제 2월이니까 3월부터 쭉 세우는 게 연간이 되겠지만, 그래서 매월 공부 뭐 할 건지 이렇게 선생님이 쓴 거고, 제가 많이 추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자 안 들어갔지만 엄청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뭐, 그리고 방향도 수정해 놓고,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연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8월 월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해드린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분이 세워놓은 계획도 많긴 많은데, 도 닦는 공부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수정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체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도 닦는다고 얘기하는 게 8시간 앉아있으면 실제로 한 2시간의 효과밖에 못 거두는 그런 공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부 있죠. 그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 기간이 길어지겠지만은, 그래서 8시간 앉아있으면 한 10시간, 15시간 한 것처럼 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건 둘째 치고 8시간 앉아있으면 최소한 8시간만큼의 가치는 뽑아야 되는데, 몸은 8시간 앉아있어서 등골 땡기고 막 너무 아픈데 2시간 공부한 것밖에 안 되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고 있는 거지. 대체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시기별로 맞지 않는 공부. 시기별로, 이거 한 방법 가지고 끝까지 관철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수정을 해드린 거예요. 뭐 여기 이것도 뭐 100제, 200제 다시 풀어보고 취약 문제 하긴 이래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체로 선생님들 쭉 넘기면서 이거 틀렸네, 맞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설 읽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100제, 200제도 실전처럼 풀어봐라. 실전처럼. 이거 뭐냐 하면 25문제씩 갈라서 타임 맞추고 진짜 실전처럼 무한 답안지에다 그냥 풀으라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바꿔준 거예요. 자, 선생님들 왜 제가 도 닦는 공부라고 했던 거랑, 그다음에 정신 이렇게 머리를 팍 깨워가지고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랑 방법 차이 아시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이래요 지금. 예를 들면 100제, 200제, 100제 유아교육교육은 100제, 유아교육과정 200제 그냥 다시 풀어보면서 취약 문제 확인한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렇게 밑줄 긋고 뭐 문제 옆에 써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100제 푸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여기 실전처럼 풀어보라고 했는데 요거 100제 풀어보는데 제가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25문제당 50분 내지 40분이거든요. 25문제당.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50문제 되잖아요. 50분 더하기 50분. 그 다음에 또 50분 더하기 50분. 요 정도면은 100제는 싹 끝나는 거예요. 다시 채점하고 뭐 이렇게 해도 100제 푸는데 25문제를 실전처럼 보는데 50분이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50분 하고 10분 쉰다 이래도 지금 2시간, 4시간이면 100제 다 푸는 거 아니에요. 4시간이면 100제 다 풀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까지 다 해도 하루면은 100제는 싹 끝나는 거예요. 200제 이틀. 사흘이면 300제 싹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흘 만에 개강론 웬만한 문풀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거 보고 틀린 문제 추려서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쭉쭉 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할 때 진도를 쭉쭉 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9월이니까 50문제씩 이렇게 풀어서 하루 만에 100제 뭐 다 보고 이게 되는 거예요. 9월이니까. 8월, 9월이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 그거에 맞는 숙제를 제가 또 내겠죠. 그래서 여기 해시리도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하루 만에 이걸 하루 만에 쫙 다 보는 것까지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쫙 보는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뭐 기출 강의 듣고 문제 다시 풀기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도 실제처럼 보라. 실제처럼 시험 보고 기출 강의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물어봤더니 제가 얘기해주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출 다시 이렇게 그냥 앉아서 며칠에 볼 건데 시간도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풀어보고 강의 듣기도 하는데 여기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라고 했어요. 풀기는 교육과정 A 50분 내에, 교육과정 B 50분 내에 이렇게 풀어보고 강의는 2배속으로 땡겨서 들어라. 그리고 복습하고 이거를 총 다 해서 3시간 이내에 끝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육과정 A, B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치 거 기출 1년치 거를 3시간에 다 끝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하루면은 몇 년치 보겠어요. 기출 27년치 거 다 해봐야 며칠 안 걸려요.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8월을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드려도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방법이 고쳐지면서 공부 양이 확 느는 거예요. 네. 맨날 돛 닦는 공부하면은 이게 세워라. 기출 보는데 벌써 한 보름 걸렸어. 기출. 그것도 27년간 다 보지도 못하고 기출 보는데 보름 걸리고. 그래갖고 언제 공부해갖고 언제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나 떨어져요. 하루는 쉬지 않으면 이게 지탱이 안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면 빨리 붙습니다. 수험기간 단축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 선생님 다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세워놓은 건데 잘 해놓으시긴 했는데 제가 여기 정체된 공부 이거 돛 닦는 공부 이 말이에요. 정체된 공부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이게 늘어지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분인데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엄청 쭉쭉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손봐드렸어요. 좀 냉철하게 분석에 기초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은 제가 좀 많이 해드렸는데 스스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죠. 이분이 이제 2차도 저랑 많이 하셨는데 2차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잘 된 케이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2월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2월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클래스는 총 모고 이제 3번 보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요거 2월 클래스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으로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7일, 3월 6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드릴 말씀은 2월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준에 맞게끔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이잖아요. 2월에는 그거에 맞게끔 제가 잘 지도를 해드리고 선생님 나름대로의 실속을 챙기시면 되잖아요. 나한테 맞게끔 지도를 잘 받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공부가 잘 돼요. 이게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열심히 못하냐 하면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죠. 그런 문제들을 저랑 해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수준에 맞게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OT를 올려놓긴 했지만 또 이제 처음 강의를 수강하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또 OT를 듣는 거랑 막연하게 OT를 들은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OT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논술 해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